베트남 박민성 삼성전자 공장 구내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9만 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데요. 테이블 위를 보니 이상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10명 중 7명이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갤럭시는 거의 안 보입니다. 삼성에서 월급 받아서 애플 제품 사는 거죠. 직원들은 내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사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17년간 33조 원을 쏟아부은 삼성, 베트남 경제의 심장이었던 그 회사가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더 내라, 임금 올려라, 특혜 없애라. 그렇게 요구하던 베트남이 24개월 후 마주할 충격.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립 라인에서 5년째 일하는 응우엔 티란 씨, 28살입니다. 월급은 $650 받는데요. 손에 들고 있는 건 $1200짜리 아이폰 15예요.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친구들도 다 쓰고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까지 삼성 제품 보고 싶지 않아요. 하루 10시간 갤럭시를 조립하는데 정작 본인은 애플 유저인 거죠. 품질관리팀장 판민호왕 씨 책상 위엔 애플워치, 에어팟, 아이패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사는 건데요. 그의 말은 단호합니다. 베트남 평균 월급의 1.6배를 받는 삼성 직원들. 그런데 정작 이들이 경쟁사 제품의 핵심 소비층이 되어버렸어요. 경제학자들이 이 직원들의 월급 흐름을 추적해봤습니다. $650 중 아이폰 할부금으로 매달 $100가 애플 본사로 넘어가요. 아파트 월세 $150, 쇼핑 $200, 고향 송금 $100. 삼성에서 나간 돈이 삼성으로 돌아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9만 명 직원들한테 연간 9천억 원을 주는데 그 돈이 애플과 부동산 시장으로 새어나가는 거죠. 이걸 누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티란 씨 같은 직원이 9명이에요. 이들이 만약 월급의 10%만 갤럭시 구매에 썼어도 연간 약 900억 원의 매출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삼성이 지역 경제는 살렸는데 정작 자기 제품은 안 팔리는 아이러니. 돈의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투자는 했는데 그 과실이 고스란히 경쟁사로 넘어가는 구조. 삼성 입장에선 배신감마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008년 삼성이 박민성에 첫 공장을 세웠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베트남의 기적이라고 떠들썩했어요. 주민들은 환호했죠. 일자리가 쏟아졌거든요. 2013년 타이웅후엔에 두 번째 공장이 들어설 땐 삼성 만세를 외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역 발전의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8년쯤 되니까 삼성의 존재가 익숙해졌어요. 원래 있던 거 아니었어?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2022년 여론이 또 바뀝니다. 삼성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세금 좀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요구가 시작된 겁니다.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특혜 중단, 세금 15% 내라. 구체적인 압박이 시작됐어요. 17년 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던 나라가 이제 더 내놔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호의의 피로감이라고 설명해요.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걸 권리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보면 확연합니다. 외국 기업 특혜 왜 줘? 우리 기업 키우자.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만 남았어요. 삼성이 33조 원을 투자하고 9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제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수혜자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받는 게 익숙해지면 더 받는 게 권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레티아 사장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초기 5년간은 좋았어요. 매출이 10배 뛰었고 직원을 300명까지 늘렸죠. 그런데 작년부터 삼성 발주 물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신호구나. 그는 직감했어요. 만약 삼성 직원 9만 명이 월급의 일부로 갤럭시를 샀다면 어땠을까요? 연간 약 900억 원의 매출이 생겼을 겁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신호예요. 우리는 삼성을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경영진에게 전달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9만 명이 아이폰을 들고 다니는 모습.
서울 본사 경영진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베트남 직원들조차 우리 제품을 안 쓴다. 브랜드 충성도가 제로다.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레티아 사장이 최근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 구매팀 과장이 술자리에서 흘린 말입니다. 본사에서 베트남 투자 재검토하라는 얘기 나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고 하더군요. 아이폰 하나 사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9만 명이 모이면 달라져요. 집단적 신호가 되는 거죠. 이 나라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경영진 회의실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모여서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역풍이 됐어요. 레티아 사장은 요즘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 떠나면 우리도 끝이야. 알아서 좀 해. 2013년 이전에 박민성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쌀 농사와 과수원이 전부였던 곳이에요. GDP가 30억 달러, 그러니까 4조 원 정도였죠. 실업률은 8%였고요. 젊은이들은 전부 하노이나 호치민으로 떠났습니다.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들어온 후 10년 만에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GDP가 300억로 뛰었습니다. 10배예요. 실업률은 2%로 떨어졌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4차선 고속도로가 깔렸어요. 발전소 3기가 새로 지어졌고 오지 인프라가 구축됐습니다. 병원, 학교, 쇼핑몰이 들어섰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승수 효과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1원을 투자하면 3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박민성 지방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2008년 대비 2024년 지역 경제 규모가 12배 성장했습니다. 전부 삼성 덕분이에요. 농사짓던 마을이 첨단 산업 도시로 변했어요. 삼성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경제의 심장이었죠. 공장 주변 식당, 숙박업소, 운송업체, 부동산이 다 살아났거든요. 응우엔 씨네 가족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버지는 쌀 농사로 월 200달러 벌었는데 딸이 삼성에 취직하면서 가족 수입이 3배로 늘었습니다. 남동생은 삼성 협력업체 운송회사에 취직했고요. 온 가족이 삼성 생태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가족이 박민성에만 2만 가구가 넘습니다. 삼성이 흔들리면 이 모든 게 무너지는 구조죠. 2025년 상반기 기준 삼성 베트남 공장의 수출액이 280러입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28%예요. 거의 3분의 1을 단 하나의 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아세요? 응우엔 티푸원 교수는 경고합니다. 베트남 경제가 삼성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요. 투자가 줄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떠난다고 상상해 볼까요? 309개의 1차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이들이 전부 직격탄을 맞는 거죠. 레티아 사장 같은 협력업체 사장님들은 벌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삼성 물량이 20% 줄었어요. 직원 자르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부품 공급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민성 경제가 먼저 무너집니다. 실업자가 쏟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상권이 죽어요. 그 다음은 베트남 전체 수출이 28% 증발하는 겁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GDP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죠. 이건 단순히 한 기업 철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경제 시스템의 위기입니다. 박민성 부동산 중개업자 팜 씨는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아파트 문의 전화가 하루 10통씩 왔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통이에요. 다들 삼성 떠난다는 소문 들었나 봐요.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삼성이 재채기만 해도 베트남 경제는 감기에 걸리는 구조. 이게 지금 베트남이 처한 현실입니다. OECD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내라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에요. 베트남 정부는 패닉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외국 기업 유치하려고 5에서 10% 파격 혜택을 줬거든요. 그게 베트남의 경쟁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력화된 겁니다. 베트남 재무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저한세 도입하면 연간 20억 달러 세금 더 거치네? 달콤한 숫자였죠.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우리도 도입한다. 그 순간 삼성 경영진 표정이 굳었어요. 베트남에 투자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세제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2배로 뛰는 거예요. 5%에서 15%로요.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CFO가 보고합니다. 베트남 법인세 인상으로 연간 영업이익 8% 감소 예상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묻습니다. 인도는 어때? 인도 타밀나두주 정부는 이미 손을 내밀었어요. 50억 달러 규모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안했거든요. 토지 무상 제공, 10년간 법인세 면제, 전기료 50% 할인, 베트남이 줬던 혜택보다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삼성 전략기획팀은 비교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vs 인도, 세금 부담, 인건비, 인프라, 정치 안정성, 모든 지표를 놓고 따지는 거죠. 베트남 정부는 20억 달러 세수에 눈이 멀어서 30조 원짜리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었던 겁니다.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이 뜨겁습니다. 외국 기업 특혜 왜 줘? 베트남 기업 키우자.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어요. 삼성이 33조 원 투자하고 9만 명 먹여 살린다는 건 아무도 안 얘기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베트남 노동조합이 움직였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글로벌 최저 한세로 기업 부담 늘어나는 시점에 임금 15% 인상 요구서를 냈습니다. 전자제조업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5에서 10%예요. 세금이 2배로 뛰고 인건비까지 15% 오르면 수익성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학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두가 자기 이익만 챙기려다 결국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거죠. 베트남 정부는 세금 더 걷고 싶고 노조는 임금 올리고 싶고 국민은 특혜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 내는 삼성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노동조합 대표 발언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은 돈을 많이 버니까 혜택을 나눠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현실을 볼까요? 삼성 베트남 법인 영업이익률이 7% 정도입니다. 여기서 세금 10포인트 올리고 인건비 15% 올리면 이익이 거의 사라져요. 레티아 사장은 한숨을 쉽니다. 다들 삼성한테 더 받아내려고만 하네. 삼성이 떠나면 어쩔 건데. 정부, 노조, 국민 모두가 각자의 몫을 요구하는 동안 정작 그 판을 깔아준 기업은 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지금 황금알 낳는 거위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요. 삼성 공장 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며 수다를 떱니다. 설마 삼성이 떠나겠어? 17년이나 있었는데 이제 베트남 없이 못 살걸? 전형적인 수혜자의 착각이에요. 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 전체 매출에서 베트남 비중이 24%예요. 크긴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죠. 나머지 76%는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삼성 입장에선 베트남 없어도 돌아가요. 반대로 베트남은요, 전체 수출의 28%가 삼성입니다. 삼성 없으면 경제가 흔들려요. 인도 타밀나두주 정부는 이미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50억 달 인센티브 패키지죠. 토지 무상, 10년 세금 면제, 전기료 반값, 베트남이 줬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에요. 베트남 현장에서는 이미 신호가 포착됩니다. 신규 라인 증설 계획이 취소됐어요. 내년 채용 공고가 안 나왔고요. 협력업체 사장들은 더 직접적으로 체감합니다. 물량이 작년 대비 25% 줄었어요. 직원 자를 수밖에 없어요. 레티아 사장은 벌써 해고 명단을 작성 중입니다. 300명 중 80명을 내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응우엔 티란 씨는 여전히 아이폰을 들고 출근합니다. 회사 상황이 안 좋대요. 근데 설마 나까지 잘리겠어요? 그녀는 여전히 안심하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경고합니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투자자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베트남은 이미 그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박민성 부동산 가격은 벌써 10%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떠날 거라는 신호를 읽은 겁니다. 경제연구소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지금부터 24개월 후 베트남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개월 후 삼성이 신규 라인 증설 취소를 공식 발표합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겠죠. 협력업체들이 패닉에 빠져요. 6개월 후엔 RD 인력 채용이 중단됩니다. 베트남을 영구 거점으로 키우려던 계획이 백지화되는 거예요. 현지 대학 졸업생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1년 후
핵심 타격이 옵니다. 일부 생산 라인의 인도 이전이 발표되어 글로벌 생산 거점 다변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달겠죠. 베트남 내 삼성 매출이 12% 감소합니다.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져요. 레티아 사장 같은 중소협력업체는 파산 신청을 합니다. 300명 직원 전원 해고죠. 이게 309개 협력업체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겁니다. 방민성 실업률이 2%에서 6%로 치솟아요. 부동산 가격은 30% 폭락하고 상권이 죽습니다. 응후엔 티란 씨 손에 구조조정 통지서가 쥐어집니다. 뭐야, 정말로 자르네? 그제야 사태를 깨닫지만 이미 늦었어요. 18개월 후 베트남 환율이 급등합니다.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는 거죠. 삼성도 떠나는 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뭐야? GDP 성장률이 6%에서 3%대로 추락합니다. 24개월 후 베트남 정부가 부랴부랴 삼성 붙잡기에 나섭니다. 세제 혜택 복원하겠다고 손을 내밀지만 삼성은 고개를 저어요. 이미 인도에 공장 3개 짓기로 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후엔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건 그냥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신호들이 모이면 24개월 후 현실이 될 구체적 위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임이 남아있어요. 베트남 정부가 지금 당장 삼성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합니다. 세금 올리는 건 어쩔 수 없다면 IT 지원 같은 대체 보상을 약속하는 거죠. 국민들에게도 삼성의 경제적 중요성을 알리고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야 해요. 17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2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신규 라인 취소, 채용 동결, 물량 감소, 지금 보이는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수혜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해요. 신뢰는 쌓는데 17년 걸렸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가치를 지키는 선택을 할 건지, 24개월 후 후회할 건지, 베트남의 선택이 곧 답이 될 겁니다.